안녕하세요. 하이비뉴 원장 애슐리박입니다. 자, 오늘 고맙게도 시험 후에 저를 위해 그리고 미래 특목고 후배들을 위해 이렇게 달려와준 저희 제자와 함께 인터뷰 촬영을 하게 됐습니다. 자, 우리 자기소개 간단하게 해줄래? 안녕하세요. 저는 명덕외고 2학년 프랑스어과에 재학 중인 학생입니다. 우리 외고에 진학하게 된 우리 계기가 어떻게 될까? 저는 사실 어렸을 때부터 새로운 언어를 익히는데 좀 재능이 있다고 생각을 했어서 이런 재능을 살릴 수 있는 학교가 외국어 고등학교라고 생각을 하기도 했고, 또 부모님께서도 외고가 다른 학교들에 비해서 과업량이 많으니까 약간 장기적으로 봤을 때 미래에 어떤 일을 하든 크게 도움이 될 것 같다고 하셔서 지원을 하게 됐습니다. 자, 외고 생활을 딱 한 줄 표현을 해준다면? 저는 사회생활에 대한 예방주사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사회생활이래. 이유가 뭐야? 사실 선배들한테도 많이 들었던 얘기고 학원 선생님들께도 많이 들었던 얘기인데, 확실히 외고 출신인 애들이 공부를 열심히 해본 경험도 있고 여러 가지 보고서를 작성해본 경험도 많고 하니까 일 자체를 좀 더 잘하는 것 같다고 말씀해 주셨어요. 자, 선생님 수업을 처음 선택하게 된 이유나 알게 된 계기가 있다면? 저는 중학교 때 같은 동아리 선배가 선생님 수업을 듣고 명덕외고에 합격하셨다고 얘기를 들어가지고 선생님 수업을 찾아보게 됐는데, 그때 제가 찾아보고 있던 도중에 그 선생님께서 되게 꼼꼼하고 집요하게 잘 봐주신다고 하셔가지고 저한테 좀 맞겠다 싶어서 선생님 수업을 듣게 됐습니다. 이 집요하다는 게 이게 좀 단점이 되지 않을까? 어떻게 보면 어떤 애들한테 좀 힘들지 않을까? 어때? 어떤 아이들한테는 선생님 수업 좀 조금 따라오기 힘들까? 좀 이렇게 설렁설렁 넘어가려면 힘들 수도 있긴 한데, 저는 그래도 입시를 하는 거라면 최선을 다해서 하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해서 꼼꼼하게 봐주시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자, 수업을 들으면서 조금 제일 많이 도움이 됐던 부분이 있다면? 저는 자소서랑 면접 같은 경험이 거의 없다 보니까 이것부터 처음부터 시작하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배경 지식부터 쌓을 수 있도록, 기반을 쌓을 수 있도록 도와주신 게 제일 많이 도움이 됐어요. 실제로 문과 학생들이 많이 희망하는 진로가 상경, 미디어나 아니면 사회과학, 국제, 어문 같은 계열이 많은데, 그런 여러 분야들의 자료, 책이나 기사 같은 거 여러 개 발췌해서 보여주시기도 하고, 다른 논문 사이트도 몇 가지 찾아볼 수 있는 곳 알려주셔서 되게 크게 도움이 됐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면접 연습이 사실 되게 저한테는 제일 많이 도움이 됐다고 볼 수 있는 부분인데, 다른 학원 같은 경우에는 사실 면접을 매주 진행하지 않거나 아니면 진행한다 하더라도 실제 면접 현장이랑 되게 크게 차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근데 애슐리 선생님 수업 같은 경우에는 매주 실제 면접 현장이랑 굉장히 유사한 환경에서 연습을 진행해 볼 수 있다는 점에서 감도 잃지 않고 면접 연습을 진행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선생님께서 면접 끝나고 계속 피드백이나 점수를 같이 보내주시는데, 그게 되게 도움이 많이 됐던 게, 실제로 15점 만점으로 점수를 매겨주시는데 제가 계속해서 10점도 못 넘기고 있다가 딱 한 번 10점을 넘긴 적이 있었어요. 그때 제 기억상으로는 아마 시험이 끝나서 친구랑 이렇게 한강을 가고 있었는데, 한강에서 그 점수 딱 보고 10점이 넘었길래 소리를 막 질렀는데 친구가 제발 조용히 좀 하라고 같이 다니고 싶지 않다고 그랬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점수를 통해서 제 실력 향상의 추이를 알 수 있어서 크게 도움이 됐던 것 같아요. 그 얘기하니까 우리 그때 특사무 너 카페에서 쪽지 받은 거 갑자기 생각나는데 맞아요. 그 쪽지 내용이 뭐였냐면요. 우리 쪽지 내용 정확히 뭐였지 그게? 약간 명덕외고 재학생이라고 너가 글을 올렸고 Q&A 했습니다. 이렇게 했는데 그 어떤 중학생 친구가 애슐리 선생님 수업을 듣고 있는데 모의 면접 점수가 너무 안 오른다고 저한테 쪽지를 준 적이 있는데, 그때 제가 너무 너무 웃겨가지고 선생님께 보내드렸던 적이 있습니다. 명덕외고 면접을 어떻게 잘 보나요가 아니라 애슐리 모의 면접 어떻게 잘 보나요가 좀 웃겼다, 그쵸? 네. 그럼 가장 기억에 남는 수업 방식이나 자료는 있었다면? 저는 일단 자소서 첨삭할 때 수정 방향을 그냥 어떤 식으로 보편적인 방식으로 알려주시는 게 아니라 학생 한 명 한 명 맞춰서 구체적인 방식으로 알려주시는 점이 되게 좋았어요.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는
뭐 이쪽 방향의 내용을 더 깊게 조사를 해보고 이쪽에서는 더 구체성이 드러난 사례가 들어가는 게 좋겠다 이런 식으로 되게 구체적으로 알려주신 점이 자소서를 쓸 때 되게 헤매지 않고 명료하게 쓸 수 있었어서 되게 크게 도움이 됐었던 것 같아요. 뭐 학부모님이나 혹은 저기 우리 이제 미래 이 수업을 들을 우리 후배들한테 꼭 말하고 싶은 수업의 장점이라면? 저는 가장 큰 장점 중에 하나는 자기소개서부터 면접까지 되게 통합적으로 지도를 해주신다는 점이 가장 큰 장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다른 학원 보면은 막 자소서 특강, 면접 특강 해가지고 그냥 개별적으로 봐주는 경우도 있는데 사실 전 그렇게 되면은 어쨌든 학교에서는 자기소개서랑 면접을 한 번에 평가하기 때문에 한 번에 봐주시는 게 오히려 더 좋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자기소개서를 계속 봐주시던 분들이 면접도 봐주실 때의 장점이라고 하면은 자기소개서 쓸 때부터 저한테 드러났던 문제점을 제대로 알고 계신 분들이 면접까지 봐주시니까 저에게 더 맞는 솔루션을 제공해 주실 수 있다는 점이 가장 큰 장점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애슐리 선생님 수업이 되게 체계적이에요. 저는 실제로 아까 중학교 선배께서 집요하다고 말씀하셔서 결정하게 된 계기랑도 좀 연결이 되는데 스스로 약간 자기주도성이 부족하다고 생각이 되어서 되게 체계적이고 꼼꼼한 학원이 필요하겠다고 느껴졌어요. 그런데 애슐리 선생님을 선택하고 보니까 정말 꼼꼼하고 체계적으로 과제 관리도 해주시고 면접 평가도 해주시고 자기소개서도 매주 봐주시고 해서 이러한 과제나 면접 연습 같은 것들을 미루지 않고 꾸준히 할 수 있게 되었던 것 같아요. 자, 수업을 듣기 전과 후 가장 본인이 달라졌다 하는 게 있다면? 사실 어떻게 보면은 당연한 얘기일 수도 있겠지만 글쓰기랑 말하기 능력이 전반적으로 되게 좋아졌어요. 사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선생님 수업은 그냥 자소서 스킬, 면접 스킬처럼 바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처음부터 배경 지식이나 여러 가지 기반을 쌓아주실 수 있는 수업이기 때문에 자소서랑 면접 말고도 평소에 말하는 능력이나 글쓰기 능력이 되게 능력을 향상시키는 데 되게 도움이 될 수 있어서 저도 실제로 선생님께서 말씀해주신 그리고 선생님 수업에서 배운 점을 바탕으로 학교 입시뿐만 아니라 학교에서 간단하게 진행하는 동아리 면접이나 아니면 다른 뭐 학생회의 같은 비교과 면접도 떨어진 적이 없을 정도로 말하기 능력이 되게 좋아졌습니다. 입시 당시 가장 힘들었었던 게 있다면 뭐가 있을까? 저는 자소서에 넣을 진로를 정하는 것부터가 조금 어려웠어요. 왜냐면 실제 진로도 없었고 중학교 생기부에서 딱히 특별하게 드러나는 진로도 딱히 없었어요. 그리고 면접처럼 순발력을 요구하는 말하기 상황에 제가 되게 약했어서 그런 모의 면접 실제로 진행할 때도 초반에는 특정 질문에 대해서 거의 아무 말도 못하고 면접장을 나온 적이 있을 정도로 되게 힘들었고 그리고 질문을 받아도 논점에서 벗어난 답변을 하기도 했어서 그 점이 되게 어려웠던 것 같아요. 그거를 이제 어떻게 선생님과 수업 덕분에 해결을 했던 것 같아? 일단 자소서에 넣을 진로 문제 같은 경우에는 그 아까 말씀드린 배경 지식을 위해 제공해 주시는 자료를 여러 개 본 다음에 그 중에서 가장 제가 관심이 있는 분야기도 하고 자료에 대한 접근성이 뛰어나다고 생각이 되는 미디어 분야로 들어가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는 영화 감독으로 실제 자소서에 넣을 진로를 정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면접에서의 문제는 사실 연습량을 늘리는 게 가장 큰 방법이기는 한데 실제로 제가 저희가 애슐리 선생님 수업에서는 면접 영상을 매주 찍어서 그거에 대한 피드백을 하는 과제가 주어지는데 그때 제가 면접 영상이 2번 정도 녹화가 안 되었어서 그래서 그에 맞게 2주 정도 선생님께서 하루에 2번씩 수업을 들을 수 있도록 해주신 적이 있어요. 그때 원래 제가 오전 수업을 듣고 있었고 추가로 듣는 수업은 저녁 수업으로 듣게 됐는데 그렇게 아침 저녁으로 면접 연습을 하니까 제 실력이 확 좋아졌다고 느꼈고 말하기에 자신감도 확 붙었던 것 같아요. 면접 준비는 이제 어떻게 했어? 저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하루에 수업 2번 들었을 때 확 좋아졌었는데 그 이후에도 이걸 적용을 해서 오전에 모의 면접 보고 그때 받은 점수랑 피드백 기반으로 집에 가서 한 번 더 다시 영상 찍어보고 연습해보는 방식으로 하니까 되게 도움을 많이 받았어요. 그날 모의 면접을 본 다음에 그래서 피드백
선생님께 받은 피드백이나 점수가 안 좋다고 해서 그냥 그거 날려버리지 말고 그거를 보완해서 그날 바로 영상을 다시 찍어보고 면접 연습해보면 되게 크게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실 이렇게 연습량 자체를 스스로 늘릴 수 있으면 좋긴 한데 만약에 그게 힘들다면 같은 학교에 특목고나 자사고 지원하는 친구들을 모으거나 아니면 그게 좀 힘들다면 같은 모의 면접 수업 듣는 반 친구들 안에서 몇 명 모아서 주기적으로 또는 매일 같이 만나서 면접 연습해보면 되게 좋거든요. 저도 실제로 중학교에서 특목고 자사고 지원하는 친구들 몇 명 모아서 매일 학교에서 점심시간이나 아니면 방과 후에 면접 연습을 계속 했었는데 다 같이 하니까 꾸준히 매일 하게 되기도 하고 다른 친구들 면접도 봐주면서 그 장단점을 저에게도 적용해서 연습할 수 있던 점이 되게 도움이 많이 됐던 것 같습니다. 처음 합격 소식 딱 들었을 때 기분. 사실 면접을 본 직후에는 사실 지금까지 그때까지 모의 면접을 봤던 것보다도 실제 면접을 좀 잘 봤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그렇게 막 솔직히 붙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조금 더 크기는 했어요. 근데 막상 합격이라는 그 홈페이지에서 딱 그날 보니까 오히려 약간 어안이 벙벙해지고 한 30분 정도는 그냥 제가 붙었다는 걸 못 믿고 아무런 느낌도 들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바로 쌤한테 전화를 드렸는데 네 목소리가 너무 무미건조해서 떨어진 줄 알았다고 하셔가지고 보통 다른 애들은 막 울거나 막 소리 지르거나 이러면 전화가 오는데 너가 너무 아무렇지 않게 전화가 오니까 눈 떨어진 건가? 이러고 놀래가지고 그때 좀 맞아요. 그래서 좀 시간이 지나니까 오히려 더 기분이 되게 실감이 나서 학교 가서도 계속 입이 귀에 걸려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명덕외고에 한번 얘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다음 명덕외고 생활 실제로 가서 보니까 어떤 것 같습니까? 어느 정도 예상은 하긴 했는데 예상보다도 더 바쁜 것 같아요. 사실 수행평가나 비교과도 쏟아지고 시험 범위도 쏟아지고 그래서 근데 오히려 그러다 보니까 같이 지내는 친구들끼리는 더 돈독해질 수도 있고 확실히 그 많은 과업량을 해내는 능력이랑 노력의 상한선이 훨씬 올라가서 길게 봤을 때도 외고 생활이 크게 많이 도움이 될 것 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외고에 들어와서 제일 만족스러웠던 순간은? 사실 만족스러웠다는 점을 꼽자면 저는 기숙사 침대가 제일 마음에 드는데 그게 이유가 저희가 매일 앉아 있으면 허리가 되게 안 좋거든요. 근데 침대가 너무 푹신하면은 허리에 무리가 가는데 조금 적당히 푹신하고 적당히 딱딱한 것 같아서 만족스럽습니다. 뭐지? 자, 그럼 제일 힘든 점, 힘든 거. 과제가 많아서 체력 관리가 엄청 중요해요. 근데 이 체력이라고 하면은 실제 몸이 갖고 있는 체력이랑 공부 체력이랑 저는 좀 나뉘어진다고 생각을 해요. 공부 체력 같은 경우에는 가장 많은 최대한의 집중력을 최대한 오랫동안 유지할 수 있는 능력이라고 설명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학교에서 요구하는 과업량에 비해서 시간은 턱없이 부족하다 보니까 특히 그 2학년에 올라오면은 거의 밤샘이 일상이 되는 친구들도 몇 명 있거든요. 사실 그렇지 않으려면은 깨어있을 때 최대한 많은 양을 풀 집중해서 과제를 해내는 능력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실제 체력 같은 경우에는 중학교 때나 아니면 고등학교 올라온 이후에는 방학 때 꾸준히 기르는 게 좋다고 생각이 들어요. 학기 중에는 진짜 운동할 시간이 체육 시간 말고는 없는 것 같더라고요. 거의 체력 때문에 카페인 달고 사는 친구들도 있고 시험만 끝나면 수행 맞거나 아니면 좀 심한 경우에는 시험 학기 중에도 매주 수액을 맞으러 다니는 친구들도 있더라고요. 사실 이렇게 보니까 공부 체력이랑 실제 체력 둘 다 많이 길러놓는 게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실제 체력이 좋더라도 공부 체력이 없으면 이렇게 쏟아지는 공부량을 해낼 수가 없고 그렇다고 실제 체력이 없이 공부 체력만 있으면 정말 공부만 하다가 쓰러질 수도 있는 상황이 올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지금 이제 특목고를 망설이는 혹은 선생님 수업을 이렇게 하는 그런 친구들한테 한마디 해준다면? 저는 사실 지금 망설인다기보단 일찍 준비해서 나쁠 건 없다고 생각을 해요. 특히나 저처럼 자소서에 적을 진로가 없거나 순발력을 요구하는 말하기 상황에서 약점을 보이는 친구들 같은 경우일수록 더 빨리 준비할수록 얻어가는 게 많다고 생각을 해요. 그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면접 상황에 냅다 들이닥치기보다는 어느 정도의 배경 지식이랑 기반을 쌓은 다음에 그 다음에 면접을 보는 게 더 도움이 될 수도 있거든요. 저는 선생님 수업에서 고입 결과 말고도 사실 얻어간 게 되게 많아요.
앞서 그 배경 지식 쌓을 수 있는 자료를 엄청 많이 제공해 주신 것도 있고, 기본적인 말하기, 면접 말고도 다른 상황에서의 보편적인 말하기 방식부터 차근차근 알려주시기 때문에 면접에 자신이 없다면 일찍 시작하시는 걸 추천을 드리고, 또 다른 것도 여러 개 얻어가실 수 있으니까 저는 일찍 준비하는 게 나쁠 건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부모님이 제일 걱정하셨던 부분은 뭐였어? 사실 저희 부모님은 좀 경험파셔서 성적이 좀 안 나오더라도 학교 가서 꼴찌를 하더라도 상관이 없으니까 일단은 면접이나 준비를 해라 말씀을 하셨던 것 같아요. 오히려 저는 제가 들어가서 너무 못할까 봐 걱정을 했는데, 그래도 학교 내신인 만큼 정말 열심히 하면은 그래도 대체로 괜찮게 나오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뭐 다른 수업은 안 들어봤겠지만 이제 주위에서 이제 친구들이 얘기를 할 거 아니야, 다른 면접하고는. 네. 본인이 이제 듣고 이렇게 직간접적으로 느낀 선생님 수업과 다른 선생님 수업의 차별점은? 일단 계속 말씀드렸다시피 기반을 쌓기 좋다는 점, 그리고 실제와 비슷한 환경의 모의 면접을 매주 진행한다는 점, 이게 가장 큰 장점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후배들에게 입시 조언 딱 한 줄로. 저는 고입 결과뿐만 아니라 장기적으로 많은 걸 얻어가실 수 있는 준비 기간이 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외국 급식 어떤가요? 저는 솔직히 말하면 중학교 급식이 좀 잘 나오는 편이었어서 처음 들어갔을 때는 조금 실망을 했던 게, 그래도 나름 사립인데 좀 되게 잘 나올 줄 알았는데, 사실 막 그냥 다른 학교랑 딱히 별반 다를 건 초반에는 별반 다를 게 없었어요. 근데 후반 학년 말로 갈수록 학년 말로 갈수록 되게 잘해주더라고요. 저희 학년 말에 막 랍스터 같은 것도 나오고, 그냥 막 킨더조이 3구짜리 한 명씩 다 주고 이런 적도 있었어요. 하루 일과는 보통 이제 어떻게 흘러가? 거의 꽉 차 있는 것 같아요. 6시 반에 일어나서 7시 40분까지 등교를 하고 3시 반에 학교 일과는 종료가 돼요. 그리고 면학 같은 경우에는 그 총 석식 1시간까지 포함을 해서 4시부터 11시까지 2시간씩 세 타임으로 이루어져요. 그리고 12시에 취침. 근데 이제 원하는 경우에는 새벽 1시 반 정도까지 면학실에서 심야 자습을 할 수 있기는 한데, 사실 더 필요한 친구들은 몰래 방에서 하기도 하더라고요. 동아리 활동 지금 뭐 하고 있어? 동아리 뭐 홍보? 저는 이제 경제경영 동아리 레세페를 하고 있는데, 사실 레세페를 말고 보편적인 동아리 활동의 개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대체로 메인 활동 하나, 학술제, 그리고 다른 동아리와의 연합활동 몇 가지 정도로 구성이 되는 것 같고, 공연 동아리 같은 경우에는 동아리 발표회도 참가를 하더라고요. 학교 선생님들은 어떤 학생들을 좋아하는 것 같아? 명도외고 선생님들은? 사실 명덕외고 선생님이라고 해서 다른 학교 선생님이랑 크게 다른 점은 없는 게, 그냥 수업 열심히 듣고 선생님이랑 상호작용 잘 되는 학생을 확실히 좋아하시는 것 같기는 해요. 근데 보통 1학년 때에는 애들이 다 이렇게 초심으로 열기에 차 있으니까 사실 막 크게 눈에 띈다기보단 2학년 갈수록 선생님들이 어떤 학생을 좋아하는구나가 확 눈에 보이는 것 같기는 해요. 외고 친구들이랑 그러면 이제 안에서 노는 방법. 사실 기숙사 안에서는 노는 방법의 다양성이 그렇게 높지는 않은데 그냥 매점이나 포치에 앉아서 떠들거나, 아니면 뭐 시험 끝나고는 기숙사에 있는 노래방도 몇 번 써봤던 것 같아요. 아, 그 코너 진짜 잘 돼? 네, 그래도 노래방의 기능은 다 있어요. 그리고 남학생들은 그냥 체육관에서 농구하거나 운동장에서 축구하기도 하고, 체육대회 말고 MD리그라고 한 학기에 한 번 진행하는 게 있는데, 여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피구, 남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농구랑 축구 두 종목에 참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기숙사 안에서는 비교과하고 공부하고 하느라 바빠가지고 사실 놀 생각을 엄청 많이 하지는 못해요. 시험 기간 진짜 힘들지? 진짜 힘들어요. 사실 시험 범위가 다른 학교의 몇 배는 되니까 시간이 진짜 물리적으로 부족한 게 느껴져요. 그래도 1학년 때까지는 깨어있는 시간에 최선을 다해서 최대한 시간을 활용을 하면은 그래도 기숙사에서 딱 재워주는 만큼 6.5시간 정도는 잘 수 있는데, 2학년 되니까 시험 기간에는 진짜 거의 매일 심자 가는 경우도 있고 막 4시간씩 자는 게 일상이 되기도 해서 조금 힘들기는 해요. 외고에 와서 가장 뿌듯했었던 순간?
저는 그 동아리 학술제 참가했을 때 올해 저희 동아리가 1등 했었거든요. 오, 대박. 네, 제가 동아리장이 아닌데도 엄청 뿌듯했던 게 엄청 동아리 부원들끼리 다 같이 고생해서 만들어낸 결과물이라서 되게 기분이 좋았던 것 같아요. 어떤 내용이었어? 내용이? 그 경영 쪽이라서 그 조직 침묵 관련해서 조직 침묵이 조직 경영하는데 어떠한 영향을 미치고 이상적인 조직 구조를 어떻게 만들어낼 수 있는가에 대해서 탐구를 했었어요. 선생님 수업 중에 이제 좀 기억에 남는 재밌었던 순간? 약간 웃겼던? 그 사실 다 똑같겠지만 썰 푸실 때가 제일 재밌는데 그 저희 수업하다가 모의 면접 대기하는 시간에 그날 아마 빼빼로데이 에 좀 가까운 날이었는데 어떤 학생이 선생님한테 빼빼로를 드려가지고 선생님께서 빼빼로데이 관련해서 썰을 푸시는데 다른 학생이 선생님께 그때도 빼빼로데이가 있었냐고 물어봐가지고 다 같이 엄청 웃었던 기억이 나요. 제가 그때 노랬으니까 아니면 제가 조던 사람도 아니고 그래서 선생님 그때도 빼빼로데이가 있었어요. 그래서 야 그때도 했어. 선생님 수업이 없었으면 어땠을까? 저는 진짜 합격 못했을 것 같아요. 왜냐면 일단 자소서를 최종본이랑 맨 처음 초안을 비교해봤을 때 제가 초안을 제가 거의 못 봐주겠을 정도로 그냥 그 초안의 글자 한 첫 줄만 읽어도 안 되겠다 하고 바로 꺼버릴 정도로 이대로 선생님 수업 안 듣고 이대로 냈으면 진짜 무조건 광탈이겠다 싶었었어요. 그리고 면접도 기본적으로 말 자체를 잘 내뱉지를 못해서 초반에 계속 같은 이유로 지적을 받았었는데 그때랑 지금이랑 비교를 하면 제가 중학교 때 어떻게 발표 같은 거 했나 싶어요. 자, 앞으로의 꿈은 뭡니까? 사실 구체적인 꿈이 있다기보단 저는 뭘 하든 최선을 다해서 원하는 결과를 이뤄낼 수 있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우리 영상을 보는 분들께 하고 싶은 말은? 저는 고입의 정답은 애슐리쌤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오늘 시간 내준 우리 제자에게 저는 이제 감사의 인사를 하고 자, 우리 안녕.